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양치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해서 데려오셔서 하시는 질문 중에 조금 많은 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양치질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양치질은 한자 말뜻 그대로 기를 향해 이치, 곧 이를 닦고 관리하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죠. 결국 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가 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가 양치질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 때 이제 아래에 앞니 두 개가 이제 처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가 나는 그 시점부터 양치질을 해주시면 되고, 아기 때 거친 소를 갖고서 이렇게 하면 바로 울음을 터뜨리겠죠. 이를 만지는 자체, 입안에 뭘 넣는 자체도 싫어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양치질을 하는 행동을 귀찮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조금 부드럽게,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거는 꺼즈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그런 것이 보편적인 그런 양치질 방법이 되겠습니다. 군대 표어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름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 거죠. 우에 의해서도 치태가 쌓일 수 있고요. 모유에는 젖산이라는 유기화합물, 아미노산이 있어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젖을 물고 잔다거나 하면 이가 녹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그 젖산도 세균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이기 때문에 젖산을 통해서 치태를 만들고 이에 쌓일 수가 있죠. 언제부터 해야 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가 나는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넷에 다른 여러 분들이 많은 동영상들을 올려주셔서 양치질을 검색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대동소이하고요. 양치질법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꼼꼼히입니다.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닦는다는 자세죠. 특히 치아와 잇몸이 잡고 있는 그 경계 부위. 왜냐면 여기가 치아는 동그랗기 때문에 이 잇몸과 닿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건성건성 하다 보면 이쪽 튀어나온 부분 위쪽만 양치가 되고 잇몸 쪽은 양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치아와 치아의 그 사이 부분, 이 부분도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움푹 들어간 데를 잘 닦아야 됩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 그리고 또 치아에 씹는 면에 보면 이런 홈들이, 가는 홈들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막 닦으면 홈에는 양치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양치질을 하느냐? 꼼꼼히 구석구석. 우리가 청소를 할 때도 꼼꼼히 닦지 않으면 구석은 그냥 먼지로 쌓여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은 방금 말씀드린 들어간 부위들, 나온 부위는 혀로도 닦이고 음식물로도 먹으면서도 음식물에 의해서도 닦입니다. 들어간 부분을 생각하라.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우리 아이가 아빠 닮아서 엄마 닮아서 이가 좀 약해요. 이가 안 좋은 것도 유전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내원하는 가족들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이가 안 좋은 경우에 아이들도 이가 안 좋은 것이 대물림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천적으로 치아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우리 일반 골격도 귀골이 장대에서 장군 같은 그런 귀골이 있고 아주 야리야리하고 뼈도 얇은 약한 골격이 있듯이 치아도 뼈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아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상이 개개인별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약한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유전적인 대물림으로 이가 약하고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 내에 세균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세균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고 싸울 수만 있다면 그러한 유전적인 것도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대물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보통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학습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보면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왜 안 읽을까요, 애가? 책 안 읽는 부모 아래 책 읽는 아이가 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이에 대한 중요도가 낮으면 아이들의 양치질에 대한 그런 관심과 중요도도 당연히 낮게 되겠죠. 반대로 부모님이 이제 양치질을 꼼꼼히 깨끗이 하시고 정기적으로 뭐 치과도 내원할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 혼자만 오시지는 않겠죠.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의 구강 건강도 돌보시고 걱정도 하시고 관심도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첫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양치질을 하고 나면 아직까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저나 제 아내가 직접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내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치아를 손대지 않고 처음 났을 때 모양 그대로 오래오래 쓰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줘야 될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은 아직 근육이 성인처럼 섬세하고 정교하지 못하죠. 아이들이 그림 그리거나 가위질을 할 때 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을 보고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유치원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그 선을 똑바르게 이렇게 그린다면 아, 우리 아이 신동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없죠. 다들 삐뚤삐뚤 자를 때도 삐뚤삐뚤. 그만큼 근육이 아직까지는 발달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교하지 못한 근육은 양치질 할 때도 동일하겠죠. 네, 이런 아이에게 홀로 양치질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심하게 말하면 아이를 부모의 관심 밖에 그냥 방치하는 것과 비슷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치태는 쌓여가고 치아는 썩어가겠죠. 그럼 치료하겠죠. 치료하면 또 썩겠죠. 또 치료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크라운을 씌우겠죠. 빠지겠죠. 임플란트를 하겠죠. 틀니를 하겠죠. 네,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어른이와 달리 치아 사이 빈 공간도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음식물이 치아 사이사이에 끼어도 이 잇몸이 깊기 때문에 잇몸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양치질을 주시면서 음식물이 끼어 있는지도 봐주시면 그런 것들도 충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할까요? 답은 아이가 자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소중히 여길수록 더 닦고 더 관리하고 더 자주 살펴보지 않나요? 치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관 중에 하나이고 다른 기관을 실제로 먹여 살리는 데 쓰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죽을 때까지 치아가 역할을 잘 해서 음식물을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분쇄하고 분해해줘야 노년이 돼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건강하게 향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은 부모님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언제까지 해줘야 할까요? 가능하다면 늦은 나이까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됐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양치질이 잘 안 되고 잘 안 한다면 부모님이 붙어 다니면서라도 양치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해주셨다면 대개 초등학교 중간 학년 정도 되면 양치질을 잘 하는 아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양치질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사이,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 부위, 그 다음에 치아의 홈 부위 들어간 오목한 부위까지 해주신다면 아이도 양치질을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을 당하면서 본인이 자극을 느끼게 되겠죠. 잇몸이 쓸리는 느낌, 그 다음에 치아를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느낌, 그런 자극들이 뇌리에 남게 되고 본인이 실제 양치질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도 그러한 느낌대로 양치질을 자연스럽게 해나가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느낌 아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옷은 잘 입었는지, 숙제는 잘 했는지, 가방은 잘 챙겼는지 이런 것들 다 관심 가지시고 잘 점검해 주시잖아요. 근데 왜 이는 점검을 안 해 주시나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자그마한 관심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의 관심으로 우리 아이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치료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 노년이 돼서까지 좋은 습관을 쌓음으로 인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양치질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항상 치아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포인트 원칙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